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전단원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유전정보와 염색체 부분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에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 개념 정리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염색체. 자, 염색체의 구조는 가장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뉴클레오솜은 DNA 가닥이 히스톤 단백질 주위에 감겨서 형성된 형태에 해당이 되고, 이런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 염색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된다고 했었죠. 자, 유전자는 염색체의 DNA의 특정 부위에 있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즉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 그런 모습을 결정하는 어떤 단위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전 정보의 단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유전체라는 건 몸 전체, 유전체는 한 세포 내에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체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겠네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염색체에는 핵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열기 중기에 뭘로 관찰되냐? 뭘로 관찰할 수 있냐면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고, 이때 관찰되는 염색체의 수, 그리고 크기, 그리고 모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염색체의 특징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자, 상동 염색체라는 건 염색체가 모계 그리고 부계로부터 두 개 같이 온 염색체에 해당이 되는데, 동시에 체세포에 존재하는 형태적 특징이 같은, 즉 염색 양상이라던가 동원체의 위치라던가 같은 형식인 경우에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이러한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게 됩니다. 자, 사람의 경우에는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쌍으로 상동 염색체끼리 묶어주게 되면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23개의 상동 염색체 쌍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 즉 남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한 쌍은 성염색체라고 해서 성에 따라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 결정에 관여하는 염색체인 X 또는 Y가 포함이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XY, 여자는 XX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염색 분체는 S기의 DNA 복제로 형성이 됩니다. 이 말은 원래 염색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막대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간기 S기에 DNA가 복제되면 이렇게 하나의 동원체를 가지면서 양쪽으로 X자 모양의 염색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한쪽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쪽에 있는 한 가닥의 염색체를 염색 분체라고 나눌 분자를 써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복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서로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자,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서?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하나의 유전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서로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 쌍꺼풀을 나타내는 눈에 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는 눈에 관한 유전자이지만 속쌍꺼풀이나 아니면 쌍꺼풀이 없는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세포 분열과 유전 정보의 전달, 세포 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간기에는 다시 G1기, S기, G2기로 구분이 되며, 분열기는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이 됩니다. 자, 간기의 G1, G2의 경우에는 G가 갭 또는 그로스를 뜻하게 되고, S는 신테시스, 복제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G기에는 세포 분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기관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S기의 경우에는 DNA, 유전 물질이 2배로 복제되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열기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이라고 해서 이전에 만들어졌던 S기에 만들어졌던 기존보다 2배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염색 물질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2개의 세포가 될 준비가 되고, 이후에 핵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면 이후에는 세포질이 분열이 되면서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2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원래 모세포의 크기가 이만했고 2개의 세포가 생길 때 똑같은 크기로 생겨나야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의 세포로부터 2개가 갈라져서 작은 세포가 만들어졌다. 자, 이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가 이전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원래 모세포와 딸세포의 세포의 크기가 같아야 되므로 간기에서 이 두 세포로 나누어질 때까지 이 모세포가 훨씬 많은 물질들이 늘어나야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크게 세포 주기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먼저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뉘게 됩니다. 자, 핵 분열은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이 되고, 전기에는 핵막이 소실되고 염색세가 응축되어 염색체가 되고 딱딱한 막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방추사가 형성이 되어서 염색체가 된 것들을 서로 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중기에 염색체가 이동되고 적도판에 배열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말기에는 이 염색체가 풀리게 되어서 다시 염색사에 흩어진 형태가 되고 핵막이 형성되어서 완전한 핵이 됩니다. 자,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판이라고 해서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운데 부분에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물질들이 쌓여서 점차적으로 세포 벽에 닿는 형태가 되면서 2개의 세포로 나뉘게 되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함입이 일어나게 되면서, 즉 수축환이 생기게 되면서 세포가 2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함입이 일어난다, 또는 수축환으로 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수 분열은 말 그대로 수가 감수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분열도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수 1 분열의 경우에는 이가 염색체라고 해서 상동 염색체가 결합된, 즉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염색체가 다시 동원체 부분이 이렇게 결합돼서 2개의 상동 염색체가 결합된 이가 염색체, 여기가 더할 가자를 써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수 1 분열의 경우에는 이 염색체가 양쪽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염색체 자체가 나뉘어져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EN에서 N으로 색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감수 2 분열에는 이렇게 분리된 염색체가 다시 분리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해 보면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분열 횟수가 한 번으로 하나의 세포로부터 2개의 딸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염색체가 EN에서 EN으로 변화가 없고 세포의 증식을 통해서 온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분열이 2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부터 4개의 딸 세포가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EN에서 N으로 핵상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식 기관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 DNA 상대량을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각각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자, 간기에서는 전부 다 G1기에는 세포질 분열을 위해서 세포 소기관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2배가 되고, 그 안에서 DNA가 2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S기에. 자, 그리고 나서 G2기에 분열기를 준비하게 되고, 이후에 분열기 과정을 통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자, 여기서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러나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2번이죠. 한 번 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면
분열기 말기에 기존 염색체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유전 물질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처음에 있었던 DNA 상대량이 마지막에 생긴 딸세포의 DNA 상대량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처음에 있었던 모세포의 DNA 상대량이 첫 번째 감수 분열에서 DNA 상대량이 감소가 한 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열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소되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모세포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수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 상동 염색체의 형성이나 배열, 분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쌍의 수가 N개인 세포, 사람의 경우에는 몇 개가 되느냐? 사람은 2N은 46, 즉 N은 2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염색체 쌍의 수가 N인 세포에서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상동 염색체 조합은 2의 N승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아서 이게 같이 결합된 상태가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게 1번 염색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22번 염색체까지 상염색체를 이루고 있죠.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마지막 23번의 경우에는 X 또는 Y 또는 X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 쌍은 이가 염색체로 되면서 한쪽의 염색체 그리고 다른 쪽의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1번 염색체가 예를 들어 요게 들어갔다. 그리고 2번 염색체가 이렇게 엄마로부터 온 것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3번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온 것이 들어갔다.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22번에는 이런 식으로 아빠로부터 온 것이 선택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마로부터 온 것 그리고 아빠로부터 온 것 두 개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되는 상황이 22번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성염색체 X 또는 Y가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가 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핵상이 2N이 46, N이 23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22번 플러스 성염색체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두 번씩 오게 된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쭉쭉쭉쭉 23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23번만큼의 선택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만큼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은 2의 N승만큼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개념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물질에 관한 설명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단위로 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 우리 대립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세포 내의 모든 염색체에 위치한 유전물질 전체는 우리 니은 유전체라고 할 수 있고 히스톤 단백질의 DNA 가닥이 감겨 있는 구조는 DNA 또는 염색체의 기본 구조인 디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1번 간기 염색체의 각각은 광학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이 가능하다. 그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간기의 경우에는 염색사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염색체는 분열기에만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자, 2번 하나의 염색체는 짧은 여러 개의 이중나선 DNA 가닥으로 구성된다. 자, 하나의 염색체라는 건 이렇게 있는 경우죠. 자, 이러한 염색체가 짧은 여러 개의 이중나선이 아니라 이 한 가닥이 전부 다 연결된 형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말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사람의 세포에는 체세포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가 있자. 맞는 말이죠. 22쌍이라는 건 44개가 있는 거고 성염색체는 XX 또는 XY가 있는 거기 때문에 총 46개가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상동염색체 쌍의 두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다. 자, 틀린 말이죠. 자, 하나의 염색체가 복제되어서 X자 염색체가 된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상동 염색체라는 건 모계로부터 온 것 하나 그리고 부계로부터 온 것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암호화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을지언정 그 대립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눈의 모양이라는 형질을 나타내는 그런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엄마의 경우에는 쌍꺼풀이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빠의 경우에는 쌍꺼풀이 없어서 무쌍을 나타내는 그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3번 세포의 생장과 분열에 관한 내용이다. X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세포 주기의 간기는 G1S, G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염색체 DNA의 땡땡은 S기에 일어난다. 자, S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DNA의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 자, 세포의 생장은 G1S, G2기에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분열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자, 뭐가 일어나서 유전 물질이 나누어지게 되냐면 바로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유전 물질이 핵 속에 있죠. 그래서 이 유전 물질이 나누어진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의 뭐가 만들어지냐?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딸 세포 이전에 처음에 있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합니다. 바로 딸과 엄마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자, 4번 분열하는 세포에서는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 세포가 생장 과정을 거쳐 다시 분열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일련의 생장과 분열 과정은 우리 세포 주기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5번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시기를 옳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일단 먼저 보면 기억에서 미음의 경우에는 우리 전부 다 감수 과정, 감수 분열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분열과 2분열 과정, 간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감수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되는 거죠. 우리 분리가 된다는 건 후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1분열인지 2분열인지 잘 모르겠다. 자, 먼저 감수 분열의 특징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요것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염색체 두 개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염색체가 나누어져서 염색 분체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간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자, 염색 분체의 경우에는 언제 나누어지냐? 당연히 두 번째 분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수 2분열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당연히 1분열 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이가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된다. 자, 적도판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우리 중기판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중기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중기는 기억에 해당이 되고요. 자, 4번 DNA 복제, 세포 소기관이 형성되는 것. 자, 요거는 DNA 복제만 봐도 S기가 있고 세포 소기관이 형성되는 G기가 있네요. 요거는 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연결되겠지만 자,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 자, 접합이 일어나는 곳은 전기에 해당이 되죠. 감수 1분열 전기. 자, 6번 감수 분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요. 1번을 보면 감수 1분열 후에 DNA가 복제되고 감수 2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DNA 복제 없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었죠. 즉 간기가 없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자, 2번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반으로 감소한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EN에서 N으로 이제 핵상이 변화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감수 2분열 중기에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우리 앞서 봤었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쵸? 이 그림을 보게 됐을 때 감수 1분열 후에 어떻게 되나요? 이가 염색체가 이미 분리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자, 감수 2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자, 4번 세포질 분열은 감수 2분열에서만 일어난다. 절대 아닙니다. 그쵸? 하나의 세포로부터 두 개의 세포가 생기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완벽하게 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다시 이것들이 똑같이 분열을 통해서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1분열, 그리고 여기까지가 2분열에 해당이 되니까 1분열에서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133페이지에 있는 개념 응용하기 문제 6개에 대해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유전물질에 관한 용어이다. 유전 정보의 양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일단 제일 커 보이는 거, 저 염색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유전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자, 유전체가 제일 큰 거네요. 유전체는 염색체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통틀기 때문에 유전체가 가장 큽니다. 다음 가장 적은 건 유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전 정보의 양이 많은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네, 거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가, 나는 서로 다른 생물의 세포질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동물에서 일어나는 세포질 분열 과정의 기호를 쓰래요. 자, 가와 나를 보면 나에 해당이 되죠.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일단 가만 봐도 알겠어요. 자, 가의 요 겉부분에 이미 각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세포벽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에 해당이 되고,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요 끝부분과 다르게 네, 어떠한 판 같은 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세포질 분열 과정에 일어나는 건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세포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딱 가가 식물세포인 걸 알 수 있었죠. 자, 나의 경우에는 동물세포인 것이 세포벽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이 동물세포임을 잘 알 수 있고, 동시에 식물세포와 비교했을 때 동물세포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이 부분에 수축환이라는 어떤 구조가 생기게 되면서 쫄리게 되면서 이 세포가 두 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먼저 1번 세포벽 유무에 대해서도 먼저 볼 수 있지만, 사실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자, 가의 경우에는 세포판이 생기고 나의 경우에는 수축환이 있다라는 걸 이유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은 분열 중인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세포를 시기별로 사진을 찍은 것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1번 사람에서 위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세포는 4개의 세포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의 경우에는 2개의 세포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의 세포로부터 4개로 구분되는 거 딱 알 수 있죠. 바로 생식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생식세포가 생겨나는 장소는 바로 생식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사람이니까 좀 더 정확히 작성하게 되면 정소 또는 난소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가나 다의 각각 분열 시기를 쓰고 각 시기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라고 써져 있는데, 일단 가를 보면 핵막이 생겼고 그 안에 염색사가 풀어진 형태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포가 4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미 핵막이 생겼다는 얘기는 말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도 세포가 4개로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제2 감수 분열 말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특징은 뭐라고 쓰면 되냐? 자, 염색사가 풀려 있고 핵막이 생겼다. 4개의 딸세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자, 다와 비교했을 때 두 개의 세포로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잘 보시면 자, 나의 경우에는 지금 염색체들이 이 가운데 부분에 막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렬로. 자, 그리고 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양쪽으로 염색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나의 경우에는 세포의 중간 부분에 일렬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기로 볼 수 있고, 이때 세포가 두 개로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2 감수분열 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염색체가 적도판 또는 중기판에 나열되어 있다, 배열되어 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는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는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후기에 해당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세포가 있는 채로 끌려가기 때문에 제2 감수분열 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의 특징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쪽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그림은 어떤 세포가 자라고 분열하는 동안 DNA 양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A와 B 시기에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구조적 특징을 서술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먼저 간기는 G1S, G2기로 구분이 되고, 자, 감수분열은 분열이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전, 중, 후, 말기, 전, 중, 후, 말기,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의 시기는 G2기에 해당이 되고, B의 시기는 제2 감수 분열 중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색체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G2기에는 DNA가 복제된 상태에 해당하죠. 그리고 뭐 염색체가 DNA 히스톤에 감겨져서 뉴클레오솜 가닥이 꼬여진 형태로 존재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제2 감수 분열 중기에는 염색체가 응축되어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이고, 세포 중앙 적도판에 배열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차이를 분열 횟수,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 딸세포 수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표로 나타내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차이. 자, 분열 횟수를 1번,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2번, 딸세포 수를 3번이라고 했을 때, 자, 요때 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부분만 이제 볼게요. 1번, 2번, 3번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자면, 자, 체세포 분열은 분열 횟수가 1회에 해당이 되고, 감수 분열은 2회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딸세포 염색체의 구성은 EN에서 EN 그대로 체세포 분열은 유지가 되고,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EN에서 N으로 반수체가 됩니다. 그리고 딸세포 수는 한 번 분열되기 때문에 2개가 되고, 2번 분열되기 때문에 4개가 되는 거죠. 자, 6번 완두의 체세포에는 모두 14개의 염색체가 있대요. 14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건 EN이 14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N은 7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완두에서 감수 분열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은 모두 몇 가지인지 쓰시오. 자, 유전적 다양성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 염색체의 개수, 예를 들어 핵상이 N개, 즉 상동 염색체 쌍이 N개인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2의 N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2는 7에 해당이 되니까 완두의 유전적 다양성은 2의 7승만큼, 즉 2 곱하기 2 곱하기 쭉쭉쭉쭉 128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의할 점은 염색체의 독립적인 분리만 고려하기 때문에 교차라던가 연관이라던가 기타 돌연변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독립의 법칙에 의거한다면 이렇게 128가지의 유전적 다양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 128개 이상의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여러분들의 교과서 단원 마무리 문제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효모의 생식에 관한 설명이다. 자, 빵이나 술의 발효에 이용되는 효모는 출하법으로 무성생식도 하긴 하지만 유성생식으로 번식하기도 합니다. 참 질긴 놈이네요. 자, 그만큼 생명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물체예요. 자, 무성생식, 즉 출하법으로 번식을 하던 반수체 효모는 환경이 나빠지면 교배형이 되어서 다른 세포와 접합하여 이배체가 됩니다. 자, 그 말은 이배체가 된다는 얘기는 요때 EN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전에는 반수체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 이배체는 환경이 좋으면 출하로 번식을 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감수 분열을 해서 4개의 포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포자는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 발아에서 다시 출하로 번식한다고 합니다. 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모두 가능한 효모는 한 가지 생식 방법으로 생식하는 생물보다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써져 있는데, 먼저 무성생식으로 유리한 점, 유성생식일 때 문제점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유성생식을 하면 배우자 없이도 번식이 가능하죠. 빠르게 번식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무성생식으로 불리한 점, 즉 유성생식으로 유리한 점을 찾아보면 무엇이 있냐. 일단 무성생식이라는 건 이전 세대와 유전 정보가 아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개체가 환경이 변했을 때 안 좋은 게 있다면 싹쓸이처럼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성생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적응한 개체는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자손을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보다는 유전적 다양성이 많아지므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응이 더 많이 누적되어서 잘 살아남으면 우리 진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진화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소단원 1단원의 유전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에 해당이 되고, 이 이외에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많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2단원인 사람의 유전과 또 유전병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